시켜. 법대로 해. 변호사님 혹시 그 사건 기억나세요? 그 왜 젊은 남성이 실종됐다가 거의 하반신만 발견됐던 봤어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올해죠. 네, 8월 7일이었는데 그죠? 지금 이 이모 씨라고 알려진 이 남성이 공항시장역 근처에서 네, 가양역 인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네. 마지막으로 CCTV에 잡히고 나서 실종됐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추석 당일인 9월 10일 강화도에서 한 달 뒤에 그쵸? 예, 예. 네. 그 하반신만 남은 상태로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이거 이제 성인이 없어졌다가 이렇게 그쵸. 시신으로 발견된 네. 사건이었어요. 이 남성 말고도 또 우리 근래에 굉장히 떠들썩했던 네. 사건 있잖아요. 그 아직 발견 안 됐던 남성 실종 사건 네. 불과 뭐 한 2달도 채 안 된 한 달 반 전쯤에 네네. 또 20대 여자분이 네. 가양역 인근에서 그렇죠. 예. 예. 그 실종이 돼서 아직까지도 이분은 행방불명인 걸로. 네. 예. 그래서 한창 뭐 가양역 실종 사건이다 이렇게 해서 가족분들이 굉장히 막 전단지 뿌리고 네네. 그 언니분이 굉장히 말타게 그 맞아요. 찾는다 막 이런 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변호사님 이렇게 성인이 없어지면 도대체 어떻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최근에 이거 가양역 말고도 네. 그 작년에 왜 네네. 마포 감금 네, 살인 네네. 사건이라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친구였던 20대 남성 2명이 그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던 친구도 아니죠. 알고 그렇죠. 지내던 지인, 예. 지인을 뭐 거의 한 3개월간 폭행, 갈취하고 감금해서. 결국 감금해가지고 예. 이 피해자가 결국 아사했죠. 그렇죠. 영양실조로 네. 사망된 채로 발견이 됐는데 네. 이때도 그 실종돼 있는 기간 동안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2번이나 했어요. 했는데 했겠죠. 적극적인 이제 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이 참변을 막지 못한 요 사건인데 그래서 이제 요런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면서 꽤 요즘 최근 들어 자주 네. 일어나고 그리고 뭐 심지어 도시괴담처럼 뭐 예, 인신매매 네. 뭐 이런 장기 것들 뭐 매매 예. 때문에 잡아간다 뭐 그쵸. 어쩐다 그런 얘기 있는데 뭐 정확하게 어떤 집단이 검거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뭐 아예 없거나 있었어요.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이제 실제로 인신매매가 있잖아요. 그쵸 인신매매 예, 많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성인 실종에 대해서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사실 뭐 실종된 성인은 기본적으로는 가출인으로 분류가 돼요. 그치 성인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제 뭐 실종 아동법이라고 하면 거기선 이제 실종된 아동을 어떤 찾는 그런 절차 이런 게 규정된 실종 아동법이라고 있는데 이 실종 아동법에도 실종 성인에 대한 규정이 있긴 있어요. 그래요? 예. 근데 예. 이 실종 아동법에 안에 포함된 실종 성인은 병력이 있는 성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장애, 자폐증 혹은 뭐 지적장애 아니면 치매 노인. 네, 이런 딱 되게 한정적으로만 그 적용을 받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사실상 이 어떤 실종이 가출이 아니라 이게 범죄와 연관이 있다, 사고와 연관이 있다라는 그런 직접적인 어떤 증거가 없으면 수색까지는 가능해요. 뭐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수색해주고 하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사실 사람이 없어졌을 때 제일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 수단이 뭐겠어요, 박사님? 핸드폰 줄 위치 추적하고 해야죠. 카드 네, 내역 네. 어디서 썼는지, 마지막 신호 어디서 잡혔는지.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 집 아이가 없어졌어요. 혹은 우리 집 그 시어머니가 치매인데 지금 없어졌어요.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하면 그쵸. 즉각적으로 막 뭔가 조치가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집 23살짜리 딸이 지금 어저께 나가갖고 안 들어와요. 이렇게 그쵸. 신고를 하면 경찰서에서 아예 한번 뭐 다른데 연락은 해보셨어요? 어디 뭐 친구네 집에 놀러 간 거 아니에요? 여행 간 거 아닌가요? 뭐 이제 이런 시각이 있잖아요. 아니 실제로 우리도 네, 그렇고요. 그쵸. 예, 예. 그런데 만약에 어떤 범죄에 연루가 됐다든지 뭔 일이 생겼다든지 맞아요. 이러면 그게 지금 골든 타임이잖아요. 아, 근데 그쵸. 예. 멀쩡한 정상 성인이라 그러면은 지금 뭔가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쵸. 변호사님 그러니까 말씀은. 이제 신고를 해도 음. 뭐 신고 접수는 해주죠.
그리고 좀 뭐 찾아볼게요는 가능하지만 적극적인 어떤 강제 수사라고 하죠. 영장을 발부받아서 할 수 있는 카드 내역을 본다든지 통신 내역을 조회한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되는 거고,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시점에 뭔가 위험을 뒤늦게 또 파악하고 또 영장을 발부받고 이 과정에서 박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아유,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이게 참 근데 조금은 문제가 있긴 해요. 그쵸. 애매하죠. 실제로 뭐 부모님들이나 가족들한테 이렇게 연락을 안 취하고 성인이다 보니까 그냥 좀 바람 쐬러 가고 싶을 수도 있고 좀 다 떠나고 싶을 수도 떠나고 있고 싶을 수도 있고 핸드폰 꺼놓고 뭐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영장 발부가 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이게 이제 공권력이 이제 낭비되는 상황이니까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 요게 약간 애매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실종 성인이 실종 아동보다는 거의 몇 배가 더 많은 건 사실인데 또 그 중에 90% 이상이 결국은 단순 가출인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5년 동안 돌아오지 않는 가출인이 5%에 육박을 한다는 거죠. 이게 꽤 많은 명수면 꽤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성인 실종 미제 사건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고, 또 이제 강력 범죄에 이제 연루되는 이런 것도 많아지고 있으니까 이제 좀 성인 실종자에 대해서도 초기에 적극적인 수색이나 아니면은 그 경보, 그러니까 실종 아동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우리 재난 문자 오듯이 그런 인근에 그리고 가끔 우리 재난 문자로 무슨 뭐 치매 환자 뭐 이렇게 지금 없어졌어요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거 가능하게 하자는 이제 관련 법안이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실종 아동법에 그 성인도 좀 포함시키자, 이런 걸 만들어서 좀 성인도 포함시키자라고 하는 건데,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작년에 발의는 됐는데 근데 왜 처리가 진전이 없죠. 왜냐하면 계류돼 있는 거야 그냥?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성인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자기 결정권 있을 것이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있고 뭐 신체의 자유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주거 이전의 자유도 있고 이런 근데 이제 실종 아동법과 같은 절차를 적용을 해서 가족이나 지인이 누가 실종이 됐다 찾아주세요 해가지고 통신 내역 찾고 카드 내역 찾고 하면 개인의 이런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굉장히 높고 있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문제가 이게 가족이나 지인이 걱정해서 신고하는 거면 그래도 나은데 원한 관계라든지 뭐 채무 관계라든지 그래서 약간 악용될 가능성이 사실 높잖아요. 어떻게 판별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집안에서 재산 문제가 좀 다툼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났어요.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났어요. 큰형한테만 돈을 막 다 주고 나 돈을 안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이제 싫어요. 2년 끊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두절하고 연락도 안 받고 어디 가서 나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가족들이 연락 안 된다고 막 어느 날 갑자기 신고해가지고 내 위치가 다 노출되고 막 찾아왔어요. 이거 본인이 원하는 거냐고, 본인이 원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직접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게 가정폭력. 그렇죠. 그게 가장 크죠. 이혼을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혹시 뭐 가족과 관련된 어떤 채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도망쳐 있는 좀 숨어 있는 상황에서 이거 분명히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있겠죠. 어쨌든 뭐 강력 범죄와 관련이 있는 성인 실종 사건이 굉장히 늘고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인신매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종 성인들에 대해서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라는 여론이 좀 더 커지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그런 식으로 하자는 얘기도 있는 게, 일단은 이제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신고 내용을 보고 여러 정황상 이 사람이 가출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게 어느 정도 명백한 경우, 가출했다고 보기엔 너무 합리적으로 의심이 드는 경우, 그리고 혹은 다른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 경우에는 일단 신고를 받으면 좀 적극적으로 초기 수색, 그다음에 경보 발령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강제 수사도 일정 부분 가능하게 해줘서 일단 이 가출인 내지는 혹은 이 실종인의 소재를 파악하고 안전을 좀 확보한 다음에 이 당사자에게, 신고자에게 자기 위치를 알려주는 거를 동의하는지 동의를 받자 뭐 이런 절차가 있는데, 물론 이건 근데 사실
너무 이론적인 얘기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좀 그런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단순 가출이나 뭐 단순 장기 뭐 이렇게 외출이라든지 이런 경우라면 뭐 신변에 이상이 없는 경우들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일단 찾긴 찾아야죠. 혹시 모르니까. 그쵸. 찾으면 이 사람이 만약에 상태가 멀쩡하면 말도 할 수 있을 거고 정신도 온전할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이 사람 찾고 나면. 그쵸. 수사기관에서 이 사람 찾았어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신고가 됐고 본인이 찾고 있다. 본인이 이제 의지로 나간 거냐 아니냐. 저는 제가 나간 거라서 제가 알아서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충분히? 아까 그 잠시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마포 사건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조금 적극적인 수색이 사실 필요하다는 점은 좀 찬성을 하는 게 그 당시에도 실종 신고가 들어갔고 그 수사기관에서 계속 이제 이 피해자의 핸드폰 이런 걸로 연락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이 피해자는 그 가해자들과 같이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들이 야 전화 받아서 아무 일 없는 척해.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하니까 자기 실종돼서 이제 범죄 가해자들 거기 안에 속해 있는데 지금 자기가 자유롭게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강박에 의해서 괜찮은 척하고 이 상황을 설명을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가능성들을 봤을 때는 좀 위험도가 있어 보인다. 적어도 이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실종 신고를 해왔거나 혹은 이런 피해를 당한 전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좀 적극적으로 초기에도 강제 수사가 가능한 방향으로 모색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가족들이 물론 이제 뭐 늘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신고를 한다 이렇게 하면 그 약간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쵸?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 좀 뭐 지방에서 지내는데 뭐 평소에도 그냥 전화를 드문드문해요. 뭐 어쩌다 생각나면 하고 맞아요. 뭐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이러면 단번에 연락 안 된다고 신고할까요? 가족들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뭐 텀으로 연락을 하는 그런 패턴이 있었으면 일주일 정도 연락 안 된다고 신고하지 않아요. 막 한 달 지나고 좀 이상하니까 신고하는 그쵸. 거거든요. 그럼 분명히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뭔가 신고를 할 때는 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조금 감안을 하고 좀 참작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그런 경우 한 번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 부모님이랑 연락을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제 연락을 자주 하는데 제가 이제 대학원 가가지고 서울에서 수원으로 옮겼어요. 옮기고 나서 이제 이사를 했는데 그게 핸드폰 뭐 그런 통신이랑 뭐가 잘 안 맞았나 봐요. 그 아파트였는데 전화기가 아마 터지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갖고 저는 이제 이사하고 짐 정리하고 막 너무 힘드니까 부모님 가시고 이제 자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문을 막 두들기는 거예요. 갖고 우리 집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하고 안 열어줬어요. 근데 밖에서 막 홍유진 씨 이렇게 어떤 남성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갖고 이건 분명히 절 찾아온 게 맞잖아요. 그렇게 문을 열었더니 경찰분이 계시는 거예요. 두 분이. 그러면서 저한테 화를 막 내세요. 아니 왜 전화를 안 받느냐고. 갖고 얘 전화가 안 왔는데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도 엄청 전화하고 부모님도 엄청 전화하고 지금 오죽했으면 부모님이 신고를 하셨겠냐고. 그래서 웬만하면 원래 이렇게 뭐 하루도 채 안 되면은 이렇게 안 나오는데 어머니가 하도 간곡하게 우리 딸은 그럴 리가 없다. 전화 안 받는 적이 없는데 이건 분명히 뭐 이상이 생긴 거다. 이래서 이제 오셨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때는 잘 처리를 해주셔갖고 제가 이제 깜짝 놀라갖고 이렇게 근데 실제로 전화가 안 왔어요. 그 경찰 근데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저도 전화가 코엑스인가? 어디 있었는데 전화를 계속 했대요. 왜 그 어른들이 몇 번 전화하시고 안 받으면 이상하다 싶으면 불안하셔가지고 그때부터 막 불안하시니까 전화를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거의 뭐 영화 보고 이러고 있는 동안 전화가 안 들어왔어요. 그런 적이 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가족들이 만약에 이렇게 실종이 되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특히 성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범죄 혐의점이 크게 없어 보인다라고 하면 이제 수사나 이런 게 조금 제한적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족은 어쨌든 지금 내 가족이 안 돌아오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직접 길거리에서 전단 뿌리고 막 이런 거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천만다행히 요즘은 조금 이렇게 SNS나 뭐 이런 그 커뮤니티 이런 게 굉장히 발달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 또 누리꾼들이나 네티즌들이 이렇게 더러더러 같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단순 가출이면 그런 게 효과가 있지만 진짜 범죄면은
그렇게 하기에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요. 네. 그 범죄라면 네, 수사기관이 관여가 안 되면 그쵸. 이게 어떻게 가능한 부분이 좀 크게 없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좀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마련이 돼야 돼야 될 될 것 것 같기는 해요. 네. 아니 근데 법률을 올렸다는데 그 발의안 올렸는데 왜 이게 그러니까 빨리 이게 처리를 안 해주시나? 반대되는 예. 가치도 예. 그리고 실제로 가출 성인들을 이런 발의가 되면 보통 여론조사 같은 걸 좀 하잖아요. 그렇죠. 성인들을 대상으로 굳이 가출이 아니더라도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좀 했대요. 한 걸 네. 제가 봤는데 그 통계를 보면 거의 뭐 원치 않아요? 과반수를 훨씬 넘는 성인들이 가출 만약에 본인이 연락을 두절하고 어딘가에 갔을 때 그렇게 찾는 게 싫다라고 답변을 했대요. 그럴 수는 있죠. 그럴 수는 그러니까 있는데 저희는 늘 직업적으로 범죄. 위험한 사건과 범죄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뭐가 있으면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심각한 생각하죠. 상황인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또 보통의 관점에서 봤을 에이. 때는 본인의 어떤 자유라든지 사생활이 침해될 소지가 사실 굉장히 있죠. 크긴 하잖아요. 네, 있죠. 그러니까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폭력이라든지 스토킹이라든지 뭐 원한 채무관계 이런 거에 악용될 소지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건 사실 쉽게 뭐 발의가 됐다고 맞아요. 해서 진행을 네.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안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은 문제인데 네네. 근데 분명히 필요한 부분도 맞거든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 할 때 좀 이렇게 물론 하겠죠. 발의를 하신 이제 네, 그분들이 작년에 이게 국회의원이 발의를 하고 지지부진하다가 올해 다시 이제 뭐 용역팀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해요. 하고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TF팀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아마도 올해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뭐 아무래도 내년쯤에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체계가 갖춰지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봅니다. 한번 기다려 볼까요? 그러면 네네. 네. 그러면 오늘은 요쯤에서 마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